와. 토트넘 보고 있냐? 해리케인 그만 좀 차라 그래. 뭐야 갑자기 왜? 야 에릭 다이어 해리케인 그만 좀 차라 그래. 경기 연속 프리킥이라. 좀 아쉬운 경기였죠 여러 가지로. 네. 지난 뭐 칠레전 같은 경우에 결국은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완벽히 평가하기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었고 네. 파라과이가 일본에게 1대4로 패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은 승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라과이가 그 사이에 또 새롭게 가세한 선수들도 있었고 오늘은 조금 더 라인업을 일본전보다 힘을 두고 나왔는데 경기력이 완전히 다른 팀이었습니다. 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파라과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겠지만요. 네. 사실 팬들한테는 이게 참 이번에 재밌는 게 6월달에 브라질도 우리랑 하고 이제 일본이랑 바로 했고 네. 파라과이는 일본이랑 하고 와서 우리랑 또 했기 때문에 두 경기 다 직접적인 우리가 비교가 일본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선 더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팬들의 어떤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황의조 선수 약간 아래쪽에서 약간 프리롤적인 네, 중앙지향적인 네. 역할을 했죠. 지난 칠레전하고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서 네. 좀 일종의 플랜 B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발전적인 플랜 A라고 해야 되나? 한 칸 뒤로 뒀는데 뭐 지난 칠레전이랑 비슷한 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포지셔닝을 취하면서 네. 어쨌든 공격 상황을 상대 압박을 피해서 잡을 수 있도록 네. 일단 위치 조정을 해줬는데요. 오늘 경기는 약간 지난 칠레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톱으로 나왔던 칠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스트라이커 파트너 황의조 선수를 두고 좀 더 중앙 쪽에서 많이 이동을 유지를 했는데 그렇게 볼 터치가 좀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시도를 했다는 점은 좀 높게 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경기 후에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기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분명히 틀은 유지를 하되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야 될 상대 몇 면이나 우리가 해야 될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될 축구에 대한 방향을 일단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세 경기에 지금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이 다 다르다는 거,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전술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낳은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수가 지금 전성기예요. 그런데 이 선수를 우리가 갖고 있는 최강의 무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수 있을지를 벤투 감독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가전이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아쉬운 거는 오늘 이제 파라과이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 골을 넣었습니다만은 네. 토트넘 보고 있나? 두 경기 연속 나온 득점이 전부 데드볼 상황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물론 프리킥이 본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면은 좋은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계속 뭔가 위력적인 상황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네. 본선에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 변화도 좀 제법 많이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어쩔 수 없이 황희찬 선수가 군대를 갔고요. 그 사이에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부상으로 그러니까 큰 정우영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적 큰 변화를 벤투 감독 치고는 준 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손발이 안 맞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 실수도 좀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 파라과이가 일본하고 했을 때보다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많이 말려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은 이제 경기 끝나고 스켈로로 감독이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알미론 선수 네. 당분간 파라과이 축구를 국내에서 언급할 때는 대부분 댓글에 알미론, 네. 알미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정도 오늘 영악하고 영리하게 우리 수비진을 갖고 좀 저는 놀았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자체가 압도적이진 않은데 굉장히 그 템포 그러니까 우리 수비진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박자를 뺏는 템포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 수비가 적은 네. 공간을 피해가면서 자기가 공을 계속 소유해 나가면서 동료들이 쫓아 들어오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정석대로 패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네. 득점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미론한테 두 번이나 털렸죠. 그러면서 네. 이제 두 골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가 특히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약하다는 걸 알고 경기를 했어요. 수비를 강화하고 역수비 주로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좀 당했는데 우리가 그나마 아시아권에서 이런 축구에는 잘 적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차원 높은 팀이 이런 역습 축구를 하니까 네. 우리는 또 굉장히 어려웠다. 아무래도 파라과이가 피파 랭킹 50이라고 하지만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 자체는 아시아권보다는 역습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한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고 네, 뭐 두 골 다 알미로 선수의 결정력이 역시 돋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도 문제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벤투 감독 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교체 카드를 다 썼습니다. 네, 좀 타이밍도 빨랐고 네, 6명의 선수 A 매치에서 기용할 수 있는 이제 교체 카드를 모두 다 활용을 했죠. 앞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 시간 돌입 직전에 손흥민 선수를 빼면서 고승범 선수 투입하기 전까지 교체 2장밖에 안 썼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기에 우리가 먼저 2실점이나 하면서 끌려가다 보니까 네. 뭔가 적극적인 교체를 통해 가지고 반전을 시켜야겠다라는 의도는 깔려 있었겠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간 교체 선수들이 상당수가 제 몫을 해내면서 우승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벤투 감독님 교체 카드 좀 쓰세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제가 지난 경기 끝나고 저 한 줄 평 그때 무슨 얘기하지 기억하세요? 그- 능동적인 네, 축구 맞아요. 안에는 네. 능동적인 교체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 번역을 해줬나? 자기가 만든 최선의 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건 감독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황이 경기라는 것은 생물 같아서 시작이 되면 사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막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좀 임기응변이라고 하죠. 그렇죠. 임기응변. 네.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좀 특히 토너먼트에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6월 A매치 3경기 이집트전 남겨놓고 남미 팀과의 3연전을 마쳤는데 1승 1무 1패입니다. 환영받는 1승 1무 1패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적인 면에서 좀 아쉬움이 네, 있었기 때문에. 술래전은 우리가 수적 우위 상황에서 승리를 가져갔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쫓아갔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은 파라과이의 그 어떤 경기 초반부터 계속 보여줬던 패턴에 대해 가지고 거의 70분 넘게 끌려갔다는 점 네. 그런 부분들 아쉬웠고 뭐 브라질전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갔지만요. 네. 그 이후의 두 경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도 우리가 경기력은 좀 아쉬웠고 간신히 비긴 시합이긴 하지만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집트전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이집트전을 벤투 감독이 어떤 컨셉으로 삼을 것인가. 앞에 있는 세 경기의 어떤 종합적인 총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았던 부분들만 갖고 이집트전에 내보낼 건가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걸 시도해보는 연장선상으로 갈 건가의 컨셉이 경기 그 양상을 좀 바꿀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교체 카드는 오늘 좀 적극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교체 카드 얘기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좋은 선수들 많이 있다가 이제 6월 달이 사실상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올해 네.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평가전을 치를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파가 특별히 이번에는 3주간의 A매치 기간을 주면서 4경기 혹은 5경기까지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많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게 이번 6월 A매치의 목적에 맞지 않나. 네. 자, 마지막 경기 이집트인데 뭐 살라가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어떤 팀으로 구성이 돼서 오든 우리는 우리 축구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번 평가전의 목표가 되어야 되니까요. 좀 좋은 재밌는 모습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오늘 6중기부터 긴 시간 동안 서호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